네, 이어서 발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에게 하락장과 폭락장은 진정한 배움의 장의 소제목입니다. 투자는 돈을 벌 때도 있고 이제 시장 앞에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그런 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락장은 굉장히 소중한 배움의 장이라고 하십니다. 보통 이제 유명한 대가들인 뭐 피터 린치라든지 워렌 버핏 그리고 벤저민 그레이엄 뭐 등등 여러분이 여러 대가들이 쓴 글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도 이론을 열심히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론만큼 중요한 게 실전 투자를 하면서 그 경험을 몸소 이제 느끼는 거랑 느끼면서 받아들이는 게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들을 좀 읽으면서 간접적으로 이론을 먼저 습득을 했는데 그걸 처음 읽었을 때랑 투자를 하면서 상승장과 하락장을 다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또 한 1, 2년 뒤에 다시 그 책을 읽어보면 느낌이 아예 다르거든요. 그게 정말 천지 차이기 때문에 그 경험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하락장에서의 그 경험이 상당히 소중한데요. 이때 가장 큰 배움은 지속적인 약세장이나 갑작스러운 폭락장에서 얻습니다. 이럴 때 진정으로 배운다고 토로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 많은 투자자들이 폭락장을 겪으면서 더 단단한 투자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폭락장을 겪으면서 고수의 반열로 오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인 동요가 없어지고 한결같은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점점 고수의 반열로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락장을 여러 번 겪고 살아남고 거기서 이제 실패나 성공한 것들을 이제 기록 관리하면서 복귀하면서 그 투자관이 강하게 이제 성공적인 투자관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고수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제 경험이 많다고 무조건 훌륭한 투자자는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일리가 뭐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경험이 많은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레버리지를 써서 이제 쓰지 말고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시장에서 아웃당하는 그런 불상사는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의 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훌륭한 자산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고수의 누적된 감이 그 스스로 망가뜨리는 칼이 되기도 한데, 이제 뭐, 대형 사고를 치거나, 뭐, 가장 높은 비중을, 큰 실수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그 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만을 너무 맹목적으로 믿고 이제 과도하게 맹신해서 투자하는 거를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무기는 멘탈과 겸손인 것 같습니다. 겸손한 태도는 열린 마음으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항상 맹신하지 않고 그런 유연함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이제 또 다른 무기로는 이제 좋은 경험과 감을 쌓아가야 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게 이제 폭락장에서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이나 폭락장 때 남 탓하면서 막 비관적으로 막 기회를 흘려버리거나 하지 마시고 이제 다양한 경험 이런 하락장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리밸런싱을 하고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 관리하면서 쌓아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소제목은 한국보다 미국이 낫지 않냐라고 막 이렇게 일부 하신 분들이 있는데 요즘 같은 장에서는 아마 이런 말 쏙 들어갔을 거예요. 이제 20년도, 21년도는 이제 불패 나스닥 해가지고 뭐 AM 뭐 그 엔비디아 뭐 AMD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뭐 아마존 등등 해가지고 엄청 잘 올라갔죠. 근데 요새는 이제 폭락을 거듭하게 되면서 아마 이제 미국 쪽 투자한다는 글이 엄청 줄어든 것 같아요. 아마 폭락을 하게 되면 확실히 사람들이 싹 이렇게 의기소침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고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압도적으로 강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는가 하면은 맞다고 이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 사실적으로 팩트고 강대국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보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주주 자본주의가 제대로 뿌리 내린 나라입니다.
정말 그 잉여 현금 흐름이 쌓이면은 주주 친화 정책인 뭐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꾸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서 확실히 그런 부분은 좀 자본주의가 좀 많이 발전된 나라인 거는 맞습니다. 아무래도 역사가 훨씬 더 깊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손정씨님은 한국의 투자 비중을 거의 전부 가져가는 이유는 간단하답니다. 미국은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한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싸다는 것만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싸다는 것만으로 한국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한국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저력이 있는데 그게 제값을 못하고 싸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매겨지니까 그게 나중에 점차 주주 자본주의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은 그런 이런 싼 밸류에이션이 거치고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좀 아무래도 시클리컬 산업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플럭추에이션, 이 흔들림이 많거든요. 그런 변동성을 좀 기회로 활용한다면은 한국에서의 투자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미국 장도 적정한 가격 가치로 내려오면은 투자를 해보신다고 합니다. 자, 소재면 기업 분석이 의미 없다. 다 폭락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고 기업 분석이 뭐고 의미도 없는 장이다. 라고 하시는 이런 비관적인 분들도 많은데, 기업 분석이 시기에 관한 문제라고 합니다. 가치 투자자라면 기업 분석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의 맨날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려고 하고, 남들이 써준 글을 맹목적으로 막, 막 믿진 않은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정리가 잘 되고 요약이 잘 된 글들은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좀 자주 읽곤 하거든요. 그런 점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어느 시기에는 하고 어느 시기에는 안 하고가 아니고 이제 꾸준히 해야 되는 루틴이라고 합니다. 이제 평상시에 기업부를 통해서 데이터를 쌓아두면은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기업풀도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 지금 비싸더라도 나중에 이제 폭락장 때 싸지게 되면은 제가 원하는 가격이 오게 되면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 준비 기간을 항상 이제 미리 공부를 함으로써 제가 원하는 그런 관심 기업, 관심 종목이라고 하죠. 그 리스트를 여러 가지 이렇게 넓게 스펙트럼화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락장이 와도 흔들림 없이 기업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장 때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락장이 끝나면은 반등을 하게 되면 주도 섹터가 있고 주도주가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주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매력적이고 어떤 종목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자기가 아는 기업 그 풀 내에서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폭락을 하게 되면 서킷 브레이커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상승하고 또 걸리고 뭐 폭락하고 이런 시기는 무한정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제 하락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변동성이 극심한 분위기는 연출은 될 수도 있으나 당장 내일이 사라질 수도 있고 뭐 한두 달 진행될 수도 있는데 2년, 1년 이상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 분석이 필요 없는 시장이라는 말은 절대 가치 투자가 입을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분위기는 언제든지 이렇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더가 아니라면은 꼭 이렇게 기업 분석을 루틴화해서 항상 학습하고 기업 풀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가치 투자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